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잠자리 습관 하나 때문에 우리 뇌가 조용히 지쳐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과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주기 위해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분명 하려던 말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고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 돌다 끝내 나오지 않는 순간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다 그렇죠. 설마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설마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어르신이나 자녀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년 수면과 뇌 건강을 중심으로 진료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20년 넘게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뵈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진 분들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겉으로 드러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뇌를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과 같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느라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불을 끄고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잠은 자고 계시지만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며 몸은 누워 있는데 뇌는 쉬지 못하는 상태로 밤을 보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잠을 잔 것 같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야근을 한 셈입니다. 해외 연구들을 보면 수면의 질이 나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싼 검사 이야기나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집에서 오늘 밤부터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겁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시점에 계신 분들께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한 설명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신호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반복해온 습관 중에서 의외로 뇌를 더 지치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선택은 채널을 키우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은 그 원인들을 아주 쉽게 생활 속 모습으로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잠의 부족입니다. 잠을 아예 안 자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깊이 자느냐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꿈만 꾸는 얕은 잠을 반복하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마치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긴 했는데 콘센트가 헐거워서 배터리가 제대로 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 같아도 뇌의 피로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수면 습관과 자세입니다. 평생 해 오던 방식이라 괜찮을 거라 믿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 어떤 환경에서 자느냐에 따라 뇌로 가는 피의 흐름과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물이 흐르는 수도관이 살짝만 꺾여도 물줄기가 약해지듯 작은 습관 하나가 뇌 회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화로 인한 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과 신경 반응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해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예전엔 하루만 쉬어도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씩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입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불안, 책임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내는 밤에도 경계를 풀지 못합니다. 불 꺼진 집에서 경비등만 계속 켜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과 생활 리듬의 영향입니다. 혈압약, 수면, 보조제, 통증약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약에만 의존하고 생활 리듬을 돌보지 않으면 뇌의 자연스러운 회복 신호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시계 태엽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인들이 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내 문제를 뇌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해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더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뇌가 문제니까 뇌만 관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전체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뇌를 하나의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겉으로 보면 혼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닷속에는 수많은 다리와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혈관이고 신경이고 장과 심장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흐름이 나빠지면 섬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혈관과 뇌의 관계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피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혈관이 탄탄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뇌로 가는 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이 약하게 흐르는 수도관처럼 공급이 줄어들면 뇌는 제 기능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입니다. 다음은 수면과 뇌의 연결입니다. 뇌는 밤에 쉬면서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이 줄어들면 이 정리 시간이 거의 사라집니다. 집 안의 쓰레기는 계속 쌓이는데 청소할 사람이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 안 전체가 어수선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장과 뇌의 관계입니다. 장은 흔히 소화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몸의 상태를 뇌에 계속 보고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뇌도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 있으면 몸은 누워 있어도 뇌는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결국 뇌의 회복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장과 뇌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혈류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심장은 쉬지 못하고 그 부담이 그대로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날일수록 잠이 얕아지고 다음 날 머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기억력 문제는 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장, 심장, 수면이 모두 연결된 몸 전체의 흐름 문제입니다. 어느 한 곳만 고치려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조금씩 바로잡아야 뇌도 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어르신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이 연결 구조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분이 아니라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아주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는 72세 이정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년퇴직 후에도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신문을 읽다 보면 방금 읽은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잊는 일도 늘었고 아내분 생신 날짜를 며칠 앞두고서야 겨우 기억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 마음속의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들을 해봤지만 큰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 영상 검사도 심각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점점 예전 같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 결과보다 생활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몇 가지 공통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들지 못했고 새벽에 두세 번은 꼭 깨셨습니다.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몸은 쉬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우 어르신께 저는 약을 더 늘리기보다는 먼저 밤에 뇌가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환경을 정리하고 잠들기 전 자극을 줄이고 몸의 흐름을 방해하는 습관부터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고 석 달이 되던 즈음에는 신문을 읽는 시간이 다시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특별한 치료나 기적 같은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뇌가 쉴 수 있도록 환경과 흐름을 조금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습관이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린 것은 단 하나, 내가 밤에 제대로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이라고 하면 뭔가를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내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뇌는 낮 동안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을 꺼내 쓰느라 계속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와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문제는 이걸 치우는 시간이 언제냐는 겁니다. 바로 깊은 잠을 자는 밤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하면 뇌는 스스로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반대로 이 시간이 짧아지면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오늘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효과는 머릿속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아침에 느끼던 묵직함, 멍한 느낌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마치 책상 위에 쌓여 있던 서류를 밤새 정리해 놓은 것처럼 생각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해외 노년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을 개선했을 때 아침 인지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뇌가 쉬지 못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집중력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같은 줄을 여러 번 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쉬는 시간을 확보하면 긴 글을 읽거나 대화를 따라가는 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안정된다는 변화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신 날을 떠올려 보시면 별일 아닌 일에도 예민해지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뇌가 피로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숙면이 늘어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걱정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과 신경의 흐름이 부드러워진다는 점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긴장을 풀고 혈관도 한결 이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도 안정됩니다. 수도관에 쌓인 찌꺼기를 밤마다 조금씩 씻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억을 붙잡는 힘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뇌가 쉬지 못하면 이 꺼내는 힘이 먼저 약해집니다. 숙면이 회복되면 분명 알고 있었는데
하고 막히던 순간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날의 피로가 덜 쌓인다는 점입니다. 낮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던 분들이 같은 활동을 해도 덜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역시 뇌와 몸이 함께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효과들은 하루 이틀 만에 확 달라지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쌓이면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효과를 실제 생활에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셔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환경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불을 끄고 눕는 습관은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주말이라고 너무 늦게 자거나 졸릴 때까지 TV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은 뇌의 시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시계가 맞지 않으면 몸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화면을 가능하면 멀리해 보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는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대신 조명을 조금 낮추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뇌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간단한 준비입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어깨와 목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몸이 풀려야 뇌도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긴장했던 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잠자는 자세와 베개 위치입니다. 너무 높은 베개나 목을 과하게 꺾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베개를 조절해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면 뇌도 밤새 경계를 풀지 못합니다. 편안함이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배가 더부룩하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는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조용해야 뇌도 함께 쉬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걱정거리나 내일 할 일은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뇌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문을 닫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6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실천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얼마나 해야 하는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몇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원칙을 알고 계셔야 오래 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양보다 리듬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 잘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매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뇌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반복되는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기간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며칠 했는데 왜 달라진 게 없죠? 하고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와 수면은 혈압처럼 숫자로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4주, 가능하면 8주에서 12주 정도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 번째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일찍 누우면 오히려 답답할 수도 있고 어떤 자세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편안함을 기준으로 조금씩 조절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체질과 기존 질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 야간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방법을 더 부드럽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뇌도 쉬지 못합니다. 건강관리는 경쟁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선함과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습관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준비 과정이 부담이 되면 뇌는 또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약을 대신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은 약의 효과를 지켜주는 바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실제 진단이나 치료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실천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덜 급해졌다. 밤을 버티는 느낌이 줄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과 이런 습관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치료를 대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 관련 약, 수면제는 갑자기 조절할 경우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바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용 속도를 더 천천히 가져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숨이 차는 증상이 있거나 수면 중 코골이나 무호흡이 심한 분들, 심한 역류성 식도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 어떤 자세나 습관이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다니까 무조건 따라야지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 전후이거나 최근에 큰 질환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회복기에는 몸의 리듬이 평소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가장 부담 없는 것 하나만 선택해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이 우선이고 습관은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는 불편함이 생길 때의 대처입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했는데 오히려 답답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참으면서 하는 건강관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는 이걸로 확 좋아졌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는 모든 내용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불안이 커진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불필요한 걱정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고 실천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겪은 분들의 공통된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뇌의 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내가 쉬지 못한 시간이 쌓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정우 어르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변화를 겪은 분들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뇌를 괴롭히던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아침의 맑음이었고
낮의 집중력이었고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정말 이 정도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오늘부터 어떻게 쉬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느낌이 다르고, 낮에 머리를 쓰는 일이 덜 버겁고, 밤이 두렵지 않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 달쯤 지나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대신 생각보다 괜찮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지금 알게 된 것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부터 내 뇌를 조금 더 아껴주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맑은 정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첫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버튼은 숫자를 위한 요청이 아니라 이런 건강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다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떠오르는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는 백세담소TV입니다. 100살까지 맑은 정신으로 편안한 밤과 단단한 하루를 함께 준비하는 곳입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걱정이 크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내일 아침은 조금 더 맑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